동양 사람들, 특히 한국 사람들이 싸우면서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이거예요.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그러니까 그 현상 자체는 상관없어. 다른 사람이 나한테 했으면 상관없어. 그러니까 팩트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네가 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너는 나한테 그러면 안 되지. 이 세상 사람 모두가 그래도. 이게 왜냐면 관계와 연결되어 있는 동양 사람의 사고방식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말할 때도 동사 중심으로 얘기하잖아요. 예를 들면 더 마실래? 이렇게 하고 물어보잖아요. 그죠? 그런데 서양은 어떠냐면요. 저맥락 사회라 그래서요. 모든 사물은 각각 독립적으로 존재한다고 봐요. 우리 왜 CSI나 이런 거 보면 같은 팀원들인데 뭐 하나 실수하면 바로 고발하고 쳐넣잖아요. 그죠? 내부 그렇거든요. 왜냐하면 네가 나랑 아무리 친해도 우리 조직에 해가 되거나 우리 목표에 해가 되는 거는 용납할 수 없다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설문조사를 해보면 내가 교통경찰관이고 음주운전을 걸었는데 그게 내 친구야. 그러면 적어도 동양 사람들은 심리적인 괴로움이라도 겪어요.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어머니 잘 계시지? 이거라도 하거든요. 근데 서양 사람들은 거의 90%가 무조건 딱지 끊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관계가 소원해지면 실수는 네가 했고 또 관계 책임도 네가 있고 나는 정당한 내 직무를 수행했을 뿐이다 정도로 합리화가 돼요. 그리고 그렇게 인정해주는. 조직 내부에서 갈등이 생기는 게 무조건 안 좋은 건 아니고요. 창의적인 갈등이 있어요. 과업 갈등.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나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기 계신 분들 아마 뭐 고객사로부터 이렇게 문제가 생기면 내부적으로 회의를 하잖아요. 그때 일어나는 일들이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저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요가 과업 갈등, 창의적 갈등이에요. 근데 이거는 만약에 누군가가 더 설득력 있는 논리거나 아니면 더 효율적인 방법을 얘기하면 우리가 다 수긍을 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수긍을 못할 때 생겨요. 비슷할 때. 그럼 이 과업 갈등이 어디로 전이가 돼요? 감정 갈등으로 전이가 돼요. 2초 만에. 너는 저번에도 그러더니 내가 하자고만 하면 반대한다고. 니는 나와봐. 제 말이 틀려요. 네 말이 맞는데 내가 해봤잖아 옛날에.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감정 갈등으로 전이가 되는데 한국 사람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고맥락 사회를 사는 사람이라 관계지향적이라서 그게 얘 말이 맞아도 얘가 나한테 그랬다는 게 기분이 나빠서 감정 갈등으로 전이되는 경우가 많아요. 중간 관리자분들이 만약에 회의를 주관하시거나 프로젝트를 리딩을 하실 때, 그죠? 과업 갈등이 자 지금 뭔가 막 옥신각신하고 있으면 이게 과업 갈등인지 감정 갈등으로 넘어간 건지를 일단 판단을 먼저 하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게 과업 갈등이 갑자기 옛날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 감정 갈등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우리 잠깐 쉬고 합시다 하고 스톱할 수 있어야 돼요. 아내가 나가면서 여보 봉지에 있는 고구마 반만 깎아서 삶아놔 이러니까 이런 참극이 벌어졌죠. 정확하게 반만. 사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나는 10개가 있으면 5개만 꺼내서 삶아놓으라는 얘기였는데 남편은 고구마 저 얼마 지금 보면 굉장히 신중하게 했어요. 대충 하지 않았어요. 정확하게 고구마의 반을 뭐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죠. 아 나머지 반을 이렇게 손으로 잡고 먹으려고 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나름 설득력이 있어요. 그죠? 말도 안 되는 거 저도 알아요. 굳이 편을 들어보자면 네. 그걸 과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고 치부할 수 있나요? 그럴 수 없다는 거죠. 모르면 물어보든가 이렇게 얘기하기 쉽잖아요. 밑에 사람들한테. 내 의도는 그게 아니었는데 그거하고 다른 결과를 냈으면 야 모르면 물어봐. 몰라서 아니까 안 물어본 거예요. 반 깎으라는 확신이 있었거든 이 사람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그러면 해결하나요? 해결하는 방법은 수만 가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팀원이라는 실체를 놓고 해결해야 돼요. 조직을 관리하는 방법,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 책이 있다면 책을 보셔도 그건 표준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의 저처럼. 실제로 뭔가 해결을 하시려면 여러분 팀원이라는 셀원이라는 실체를 놓고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가정을 머릿속에 넣으신 다음에 관찰을 하셔서 인사이트를 뽑아내셔야 돼요. 정말 좋은 관리자신데도 데이터가 이렇게 잘 안 나와요. 그 왜 그런지 아세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부하 직원 대상으로 다면 평가하면 이렇게 나와요. 왜? 직급이 좀 높으시고요. 회사 경력이 좀 많으셔서 그래요. 그러면 뭐가 생기냐면 자기 확신이 강해져요. 특히 업무 분야에서.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높은 직급으로 회사에서 오래 일할 수 있었을 그 기저에 깔려있는 많은 소소한 성공들 있죠. 내가 어떤 걸 잘 개발했다던가 어떤 문제를 잘 해결했다던가 어떤 방식으로 이 문제를 접근했더니 잘 됐다던가 하는 경험들이 내 뒤를 받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확신이 성공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그 확신의 크기도 커지거든요. 다른 사람 말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내가 몸으로 겪은 그 성공 확신, 성공하는 법칙 있죠.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 하는 거를 안 하는 부하 직원을 보면 천불이 나는 거예요. 내가 얘기를 해줘도 이해를 못하고 무조건 이렇게 하면 된다 그러는데, 그게 직급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내가 성공을 많이 해본 사람이면 사람일수록 세요. 커요. 신용카드의 영업실적을 향상해야 되는 영업맨하고요, 그 돈을 회수해야 되는 그 회수부서를 보면요, 영업맨은 어떻게 해야 돼요? 신용이 낮은 사람한테도 카드 많이 발급하면 내 실적이 올라가잖아요. 그죠? 근데 자금을 그거 한 달 후에 회수해야 되는 사람이면, 좀 그 사람은 아니잖아. 월급이 40인데 카드를 내주면 어떡해. 알바하는 사람인데. 이런 그 이익의 차이가 생기죠. 그냥 부서 성격 간, 이 사람이 나쁜 사람 좋은 사람을 떠나서. 그죠? 이렇게 발생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게 업무 특성을 크게 보면 그렇지만 우리 셀 안에서도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어요. 분명히 개인의 직무가 어떠냐에 따라서, 연결되어 있는 거에 따라서 이런 것도 갈등의 소지가 될 수 있다는 걸 파악을 잘 하시고, 만약에 이런 갈등의 소지가 셀 내에 있다면 그걸 면담하실 때 얘기를 해보시는 것도 좋아요. 그럼 아마 스스로 해결책들을 다 얘기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사실 제가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옆에 김 대리가 그렇게까지 하니까 내가 그렇게 했다 이러면서 그 갈등을 그냥 스스로 해답을 내주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이런 거 있죠. 신규 프로그램 개발자, 그리고 기술 영업하는 사람이나 AS 하는 사람은 왜 납기에 내가 고객사에 지금 며칠까지 이거 제공한다 그랬는데 왜 니네 보니까 저번에 회식하던데 납기 안 지키고 말이야 회식이나 하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면 버그가 나요, 안 나요? 나죠. 하느님이 개발해도 버그 날 거예요, 아마. 그런데 이제 그거 가서 이제 직접 기술 영업하시는 분들이나 현장에서 트레이스 해야 되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똑바로 만들지, 이런 게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 때문에 필연적으로 무조건 생기는 갈등들이 조직 내부에 산재해 있어요. 찾으시면 진짜 많이 찾으실 수 있어요.